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끄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를 돌파하는 초절정 강세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장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갔죠. 걔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총사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업종이 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 대부분 특별히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대부분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물렸던 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 아주 좋은 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또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오른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잡으셔서 기다리셔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쉽게 파시면 안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그때 너무 싸게 팔았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실적 장세에 진입을 했고요. 또 이제 코스피는 그런 거고 코스닥은 개별 테마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에서는 18년도 개별 테마에 대한, 지금 테마가 활발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에서는 18년도 개별 테마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제 1월 24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무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국무총리한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첫 번째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이 18년도인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이 완전 자율주행 시연이 2월에 있습니다. 2월에 아마 평창 올림픽 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테마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사물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 개발한다. 그래서 지능형 전자정보기기 R&D를 4월에 한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또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지원, 이게 4월에 있고요. 또 글로벌 바이오스타 육성에서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R&D 관련으로 또 5월에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이걸 잘 봐야겠죠. 그죠? 이런 정책 효과가 계속 발생할 거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 개별 테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18년도 업무 보고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보도자료 코너에 항상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런 게 곧 돈입니다. 근데 AI도 또 6월에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개별 테마를 크게 한 6개 정도로 봤습니다. 일단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5G, 핀테크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별표를 좀 매겨봤습니다. 5G가 가장 크네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테마입니다.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자, 일진다이아, 일진머티리얼스, 코롱 머티리얼스, 대우부품, GMB 코리아, 우리산업홀딩스, 이엔코리아, 뉴인텍입니다. 일단 이런 테마를 보실 때 일단 시장의 주기를 보셔야 되는데, 시장의 주기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관련 대표 종목들에서 수소차 관련 매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시세가 가느냐? 뉴스발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책발로 가는 겁니다. 아주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 적자 혹은 소규모 흑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대우부품 뭐 이런 거 대부분 적자죠. 주가는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시세 분출은 초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건 뭐 2박 3일, 3박 5일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테마처럼 이런 테마들은 아주 초단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 패스트 팔로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사고 기다릴 수는 없죠. 물렸다가, 예전에 한번 떴다가 물려서 갖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 새로 사시는 분은 무릎에서 사서 가슴에 파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잘못 사시면 물립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핫했던 전기차 테마입니다. 두 번째, 포스코케함테, 에코프로, LNF, 코스모화학, 한온시스템, PNT, 신성 SEC, 상하 프론테크인데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포스코케함텍부터 코스모화학까지는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밑에 한온시스템부터 상하 프론테크는요,
장비주라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장비주. 저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뭐 관련 장비,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 장비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주, 2차 전지 주보다 뭐 포스코캠프, LNF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온 시스템, PNT, 신성 SEC, 상하 프로테크 관련 2차 전지 장비주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시장 주기로 뭐예요? 본격화입니다. 본격 도입기죠. 성숙기라도 보시면 되고, 뭐냐,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종목의 기업 실적을 보시면 매출 및 흑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 분기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랬다 보니까 이 주가는 실제 매출보다 좀 이게 땡겨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지가 엄청 갔던 거고, 그래서 위에 4종목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세 분출 이런 거는 이제 장기로 가는 거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도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장기, 한 달에 석 달 가능하고, 투자 기간도 중장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앞서 말씀드렸죠. 2월에 시범 있다고. 현대모비스가 대장주고요. 사실상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가장 대부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현대모비스, 유니퀘스트, 해성DX, 넥센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성헬텍, 세코닉스인데, 이 중에 현대모비스, 유니퀘스트, 해성DX, 넥센테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적으로 세코닉스는 그 카메라 투자를 엄청 했다가 스마트폰이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지금 아마 바닥권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는. 자, 이게 시장 주기로 보면 초창기죠. 이것도 수소차랑 비슷하죠. 근데 관련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수소차랑 틀린 게, 이거는 수소차는 정책 이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자율주행은 앞서 보셨지만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소차량은 좀 틀리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기업 실적은 관련 게 없다 보니까 적자 혹은 소금의 흑자가 많고요. 시세 부출도 초단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소차나 자율주행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투자하기가 초단기인데 꼭 이런 거는 잡주가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현대모비스 이런 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대성헬텍 뭐 이런 거, 수소차도 보면 뭐 대우부품, 이거 적자 기업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많이 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업 투자자나 아주 짧은 데이 트레이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초단기로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신재생에너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OCI, 웅진에너지, S에너지, 유니슨, CS윈드, 동구에셋인데 지금 세이프가드로 급락을 했습니다. 웅진에너지도 그렇고 태양열 패널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유니슨도 작년에 가다가 이날 증자를 해버렸죠. 그래서 갔지만 이런 게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격화, 매출이 좋아지죠. 실제로 매출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을 한번 좀 기간 조정이 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온 건 치료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있다 한번 바닥권에서 다시 사보자, 이런 말씀. 이건 올해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나라에서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매출 및 흑자 본격화입니다.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정도,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고, 투자 기간은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죠. 대한광통신, KMW, 유비쿼스, 이노와이어리스, 다산네트워크, 서진시스템, 딱 요 6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 5G는요, 작년 11월부터 갔습니다. 시세가 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벤트는 2월부터가 있는데요. 통신 시장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5G에 크게 보면 이동통신 3사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통신주는 향후 한 5년 동안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5G가 거의 수소차 같은 테마였습니다.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였고, 뭘 추천을 드려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구조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거의 구조 조정에 살아남은 유일한 종목들이다. 그래서 시장이
단 매출은 지금 5G로 안 나고 있어요. 매출이 5G로 나는 건 9월부터. 왜? 5월부터 5G가 주파수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 받으면 이 통사들이 5월 이후부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주를 낼 거고 매출이 찍히는 건 3분기부터라는 거죠. 이 종목들이.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5G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본격적인 시세가 나는 거는 5월 2분기 후반부터다. 매출이 찍히는 거는 테마 투자는 밑에도 써있지만 매출과 연관지어 투자기간을 고려한다. 그래서 5G가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가지 미세한 IC 칩들이 모든 물건에 촘촘히 박혀있고 거기서 데이터가 오가고, 그럼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면 그게 빅데이터고, 그럼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하는 게 AI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사물 인터넷,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핵심 업종이 통신 업종입니다. 그럼 또 부품들, 그렇게 되려면 뭐 이 기지국이 세워져야 되고 뭐 이런 거, 단적으로 KMW 같은 거 안테나 이제 만들고 뭐 기지국도 세우고 하는데, 안테나가 예전에 4개 들어갔지만 사물 인터넷 하면 30 몇 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1월 이 시점은 아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주파수 경매 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테마는 타이밍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 중에 아직 도입기입니다. 관련 매출이 미미하죠. 매출은 언제부터 나온다? 올해 하반기 3분기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관련 매출은 이제 소규모다.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장기로 보시죠. 한 뭐 5월부터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지금 많이 갔지만 아직 간 게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모르면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이미 많이 올랐네. 여러분 신쟁에서 유니슨 작년에 300%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사요? 그 차트만 보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산다는 게 사람을 치면 얼굴만 보고 사는 겁니다. 외모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수급과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핀테크입니다. 이거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코너아이, 라운시큐어. 크게 이제 위에 세 종목 KG랑 NHN이 가장 잘 갔죠. 이런 거는 이제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올 때마다, 지난주에 정배열 종목 공략법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매출이 당장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세 무출도 중장기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투자 기간도 이제 중장기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예전 같았으면 뭐 이제 테마만 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몰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테마 투자는 현재 매출과 연관지어서 당장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좀 길게 가셔가도 돼요. 근데 뉴스만 나왔지 지금 매출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짧게 가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5G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8년 핵심 업종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제약 바이오다. 그 다음에 게임 엔터를 말씀드려요. 왜냐? 내수주가 수출주로 전환 업종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시장이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화장품처럼 커진다. 그리고 또 게임은 판호가 있죠. 그죠? 엔터는 이미 중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얘기인데 이게 타당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왜? ETF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ETF가 한 주에 4천억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테마, 앞서 말씀드린 다 테마가 4차 산업혁명 테마죠. 그래서 유례없는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좋은 성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코스피 현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증시가 상승이 됐고요. 이제 11월 고점을 뚫은 장세입니다. 지금 11월 4주차가.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올랐나 보니까 전체 업종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떨어졌나 하는데 자동차 업종, 그중에 현대차 그룹주만 빠졌습니다. 뭐 쌍용차도 올랐고요, 완성업체. 떨어진 걸 별로, 자동차 부품도 대부분 올랐어요. 부품도.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주까지는 점진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앞서 말했지만 실적 모멘텀이 존재한다. 실적 모멘텀이 뭡니까? 작년보다 더 좋아지거나 작년에 안 좋았으나 좋아지거나 이게 실적 모멘텀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초절정 강세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3주간 차트 한번 보시죠. 1월 2주차, 1월 3주차, 1월 4주차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됐고요.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사대니까 지수가 안 갈 수가 없겠죠. 이번 주에 아마 특별한 모멘텀이 제 생각이 없다면 26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조정을 탈피했고요. 지난주 1월 3주차에 기간 조정을 탈피했고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식 비중을 높여라.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렇지만 1월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근데 2월은 좀 봐야 된다.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며칠 안 남았네요.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 비중을 높이라고. 지수는 상승 중이고 소유업종의 반등에 주목한다. 글로벌 경기가 워낙 훈풍이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 업종, 철강, 화학, 건설, 조선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뭐 심지어 해운까지 오릅니다. 해운까지 뭐 펜오션 이런 것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죠. 외국인 뭘 사고 팔았는지 보시죠. 자, 카카오, 네이버, LG노트,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계속 지난주에도 팔고 있고 이번 주에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뉴스가 이제 실적 관련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이번 주에. 자, LG 디스플레이, 코덱스, 포스코, NC소프트, 삼성전자 우선주 이거는 지난주에서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면서 지난주까지는 팔았는데 이번 주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바이오로직스, 삼성 엔지니어링, 신세계 이게 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계속 건설주 중에 가장 잘 가고 있죠. 신세계는 뭐 이 온라인 투자를 늘린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LG전자도 실적은 안 좋으나 뭐 계속 좋아진다는 뉴스가 이런 개별 종목들이 이슈가 다 있는 거. 중공업도 막 가고 있죠. 손안가는 삼성중공업 작년에 뭡니까? 대규모 부실 털어내면서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죠. 바닥이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게 뭐예요? 제가 주식 말씀드리죠. 주식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보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나쁩니다. 그렇지만 좋아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거죠. 외국인이. 그래서 18년 실적주를 외국인은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금융투자입니다. 왜? 금융투자 ETF 금액이 한 주에 3,000원씩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가고 걔네들이 뭘 사고 파는지 보시죠. 자, 금융투자 코스닥 ETF를 팔고 있습니다. ETF가 뭡니까, 여러분?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시장의 비율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로 3,000억이 들어와요. 그럼 ETF를 사고 팔아요. 그럼 사는 거면 시장을 그대로 사는 거고, 그죠? 근데 코스닥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는 많이 못 가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많이 살 텐데 그런 걸 지금 팔고 있는 거죠. ETF가 들어오는 거. 그럼 또 뭘 사고 있냐? ETF 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을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전체를 금융투자가 사고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드리겠지만 돈이 넘쳐나서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ETF로 돈이 들어와서. 근데 ETF는 상장 지수 펀드니까 지수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수, 시가총액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수급을 정리하면 IT 업종이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나와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이 역시 IT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실적 대비 소외되었던 작년과 지난주와 똑같아요. 철강, 화학, 금융기계, 조선을 반등 중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이 없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확실한 실적 모멘텀 보유 업종 매수 중이고요. 18년 예상이 코스피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코스피가 나쁘지 않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자, 코스닥 현황입니다. 자, 신고가를 돌파했죠. 제약바이오, 대형주, 셀트리온, 셀트리온 안 좋지만 중형주, 유전자, 세포치료, 바이오 줄기세포 뭐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 계속 좋죠. 게임 엔터는 계속 말씀드리고 개별 테마, 전기차, 핀테크, 자율주행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제약바이오, 대형주 이거 셀트리온 삼형제 말씀드린 거죠. 신라진, 티슈진 이런 거. 그다음에 개별 테마, 5G, 비트코인, 신재생 안 좋죠? 신재생은 그걸로
세이프가드 맞아서. 그쵸? 900포인트 돌파 후 잠시 조정 후에 코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제약바이오 대형주에서 중국 소비주와 개별 테마로 매수세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증시가 간 겁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겁니다. 유례 없는 초설정 강세장입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되고 있다가 증시가 가고 있고요. 개인 및 외국인 매도가 기관대 매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그걸 또 금융투자가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금융투자가 ETF 코스닥 레버리지 팔았는데 개별 종목을 사고 있어요. 셀트리온을.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 금융투자가 11월, 12월부터 계속 셀트리온 산이 떨어진 데도 받아서 사고 있죠. 근데 언젠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언제 갔습니까? 얼마 전에 갔잖아요. 걔네 또 그거 팔고 뭐 또 이게 또 다른 거 사고. 그럼 또 금융투자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셀트리온 제약 또 언젠가 슈팅이 나오겠죠. 반복이랍니다. 반복. 자,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제 기관이 사고 있는 거죠. 금융투자가 사고 있는 겁니다. ETF 들어온 돈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하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업종별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이제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주 뭐 여행, 면세점, 카지노, 뭐 하다못해 마스크팩까지 가고 있고요. 자, 그럼 금융투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융투자 사고 있는 게 뭡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뭘까요? 지금 박스 친 거. 시가총액 탑 20 종목입니다. 근데 ETF 코스닥 150은요, 150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팔고 얘네는 이 20 종목,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닥 20 종목, 상위 22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급을 정리하면 대형 제약 바이오 순고리기 장세가 지속되고 언젠가 갑니다. 근데 시장 매수세가 중국 소비주 및 개별 테마로 확산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돼요. 사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면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릴 수가 있고. 중소형 제약 바이오, 중국 소비주 개별 테마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거 분석 관련해서 긍정적 환경이 있고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이런 거 되다 보니까 중국 관계 기대감이 고조해서 게임 엔터가 되고 있고, 전기차 말씀드리죠. 소재 말고 이제 장비주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핀테크 테마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상승 추세의 빠른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소수 종목이 갔지만 지금은 전체 업종이 상승하는 초설정 강세장이다. 그렇지만 단기 조정에도 2월에 한번 조정을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IT 고점 논란이 완화됐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팡주가 4분기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그런 고점 논란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코스피 업종 상승 전환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둔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씀드렸죠. 올해 유일한 그 몇 가지 고질적인 악재가 있다. 그중에 이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본격화, 보호 무역이 본격화된다는 거. 미 정부 한국 세탁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관세부가 최종 결정되면서 이제 되고 있죠.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랑 이런 미국의 그 각국의 보호 무역 강화, 또 김정은의 북한 관련 리스크, 이런 게 고질적인 리스크다. 18년에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습니다.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돼라고 허용하는,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4차 산업 및 제약 바이오 호재인 거예요. 특히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이런 게 호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양도세 대상 확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7월부터 이게 좀 걱정이 돼요. 5% 이상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의 매각차 양도세부가, 우리 항상 코스닥 12월 되면 대주주 양도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작년에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6월장부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지금 ETF 말씀드리죠. ETF 재매수하는 은행 개인. 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간 계속 빠졌는데 1월 셋째 주에 5천억, 개인 300억, 외국인 1,000억씩 사고 있단 말이에요. ETF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ETF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난 종목에 자신 없다는 분은 ETF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증시가 꺾이면 글로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베트남 ETF라든지 이런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성장 업무 보고 앞서 말씀드렸죠? 앞서 보여드렸죠? 특히 이제 2월 달에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보셔야 되고 9,194억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주 증시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장세고요. 업종분 빠른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앤 트레이딩, 사고 빠지는 게 아니라 바이 앤 홀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셨죠?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신년 연설이 다음 주에 있고요. 여기서 아마 1조 원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이미 시세가 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1월 FOMC가 우리나라 날짜로 2월 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금리 인상을 작년 말까지만 하는데 2번만 할 거라 예상이 됐는데 18년에. 근데 3번 3월에 할 가능성이 지금 75%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약 3월에 올리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는 거는 금리가 낮고 약달러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 사는 돈은요, 자기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차입해서 갖고 오는 레버리지가 자금입니다. 차입을 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가 더 높아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실적 모멘텀, 외국인 수급 종목 주목하시고, 코스닥은 중국 소비주 개별 테마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월 4일 방송 안내입니다. 제가 매달 첫 번째 시작되기 전에 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간 증시 이벤트는 주간 시황 방송이고, 그리고 이건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반년 주요 키워드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게 지금 장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꼭 보시고, 오늘 방송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보시고 꼭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항상 방송 녹음하다 보면 이번에는 평소에 제가 이제 원고를 주말에 쓰는데 한 7시간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10시간 정도 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걸 하면서 이제 저도 정리가 되니까 그런 점은 좋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15분이 컨셉이잖아요, 저희 방송이. 근데 하다 보니까 막 25분, 30분이 돼요. 왜냐면 예전에 앞서 이슈 체크를 별도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핫한 테마로 뭐 수요일쯤에.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눠서 원고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진 점 좀 죄송하고, 근데 어쨌든 좋은 내용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